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방입니다. 일본 여행을 어떻게 우리가 알차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앞전 유튜브에서 제가 왜 지금 일본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본을 극복하려면 일본을 알아야 되는데, 일본을 알려면 일본에 가서 직접 우리가 일본을 체험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대처해야 되는 걸 우리가 거기서 해법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기초 이해, 이걸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문화는 한국 문화와 다를까 같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 문화하고 같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일본 문화는 한국과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 일본은 지금 명치유신 이후에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다 이거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으로부터 모든 문명을 전달받고 한국은 또 중국으로부터 문명을 전달받아서 중국, 한국, 일본이 같은 문화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한국의 역사 문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죠. 그런데 명치유신 이전에는 같은 유교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치유신 이후에는 일본은 지금 일본 문화권입니다. 전 세계 문화권을 8개로 나누면 그 중에 하나인 일본 문화권입니다. 오로지 일본 나라 하나만이 일본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홉스본, 토인비, 세뮤얼 헌팅턴 등 우리 전 세계 유명한 문명학자들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일본 문화를 탐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일본을 극복하려면 일본을 알아야 된다. 가장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말기에 오키나와 전투를 치렀습니다. 미국이. 오키나와 전투를 치르면서 일본 사람들이 너무 단결력이 강하고 관민이 합동을 해서 미국과 대항하는 걸 보고 미국이 지상군을 일본 본토에 파병하면 너무 많이 희생이 있을 거다. 도대체 일본은 왜 이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연구를 한 게 바로 국화와 칼, 베네딕트라는 미국 여성이 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일본 문화를 탐구를 해서 결국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그런 일본식 군정 통치를 받아서 일본도 살고 미국도 제대로 군정 통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극복해야 되려면 일본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을 단순 접촉할 때 일본 사람들은 A 범죄를 중요시하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 집을 방문해달라는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하면 안 되고 적어도 3번 이상 그런 요청을 받아야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소개장을 받는다. 그리고 학교나 기업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사람들하고 바로 커넥팅을 해야 된다.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일본 사람들은 소개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비즈니스 회의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은 중간 휴식 시간에 누군가가 가운데서 역할을 해주면서 양쪽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 이거죠. 일본말로 네마워시라는데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합의점에 도달하는 이런 일본인의 습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본이 어떤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장자 상속권이 일본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세대별, 성별 이런 면에서 차별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장관은 장관대로, 그리고 하급 관리는 하급 관리대로,
그리고 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자기 분수를 지켜야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사회의 조직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가 일본을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또 일본 사람들 얘기할 때 비난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일본인의 이중성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 일본 사람들은 곧 마음과 거칠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이제 혼내 다떼마에라고 하는데 이런 혼내와 다떼마에를 가장 쉽게 나타내는 게 국화와 칼입니다. 국화라는 그 꽃, 그것과 칼이 바로 병전하는 사회가 일본 사회고 일본 문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강한 자의 약하고 약한 자의 강한 면모가 바로 이런 일본인의 이중성에도 있다. 이걸 우리가 아시면서 일본 사람들을 대하면 우리가 훨씬 일본 사람들을 이해하기 좋다. 면전에서는 분명히 자기 의도를 숨깁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을 처음에 접촉하면 일본 사람들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절을 할 겁니다. 3번, 4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친절하게 하고 또 정말 나한테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 우리는 대부분 매료되는데 물론 일본 사람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건방지게 하거나 또 주제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과 겉마음입니다. 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속마음과 겉마음이 있을까? 이건 일본의 역사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일본은 과거 재해를 많이 당했고 재난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무라하찌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라하찌부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마을에 그 사람이 바보같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을 바로 걸러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완전히 그 사람은 바보로 취급을 한다. 바보로 취급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거의 일본의 역사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내와 다테마에가 일본 사람들의 지금의 문화에 그대로 뿌리 박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사회는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사무라이 세계를 겪었습니다. 거의 사무라이 세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욕이나 비난보다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바로 경험했죠. 2019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판결이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바로 우리 한국 물품에 대해서 또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 거죠. 이런 일본의 기습성, 의표성 이것도 일본 사람들의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경제적 동물이다. 이코노미컬 애니멀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경제 감각이 좋습니다. 수치로 계산을 잘하고 그리고 전략 정신이 늘 일상화됐고 그걸 전략 정신이 일상화된 거는 제가 나중에 일본 음식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음식을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전략 정신이 투철하죠. 그리고 일본 교회에 가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땡그랑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일본 교회에 가보면 동전을 헌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그 정도 헌금이나 기부금 여기에 상당히 전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허영과 과도 여기는 굉장히 거리가 먼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비즈니스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일본의 기본적인 문화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장인정신입니다. 이 장인정신이 뭐냐? 노벨상 수상자가 지금 26명이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대를 이어서 그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그 기술을 개발시켜서 세계 최고, 일본 최고가 되는 게 자기네들의 꿈입니다. 라면 장사가 라면에서 일본 1, 그리고 세계 1등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직업 윤리관이라는 이거죠. 그러니까 동경대 법대를 졸업해도 자기 아버지가 라면 장사를 했으면 도시에 가서 10년 동안 회사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라면 장사를 이어받아서 그 라면의 품질을 개발하는데 몰두를 하는 게 바로 장인정신이죠. 이 장인정신이 일본을 받드는 근본적인 문화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축소 지향형이죠. 일본은 대부분 일본은 우리가 보통 외나라라고 하는데 외나라는 적다는 뜻이죠. 모든 걸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원도 전 우주를 축소하는 형태로 만든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축소 지향형으로 해서 과거에 많은 히트를 쳤죠. 트랜지스터 라디오, 카세트 녹음기 등등. 그래서 이런 콤팩트화하는 그런 걸 일본은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매뉴얼 사회입니다. 일본은 모든 걸 매뉴얼화 시킨다. 이 일본 사회 전체가 하나의 큰 톱니바퀴고 그 톱니바퀴가 자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톱니바퀴 역할만 하면 되고 나는 이 매뉴얼에 있는 대로만 행동을 하면은 이 사회가 건전하게 발달시킨다. 개성보다는 매뉴얼. 이게 지금 사회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매뉴얼 사회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팬데믹에서 매뉴얼 사회의 부작용이 왜? 과거 사스나 이런 데서 매뉴얼을 했는데 그 매뉴얼이 통하지 않아서 일본이 큰 혼란이 일어났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은 매뉴얼 사회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집요하고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한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할 때 일본 사람들은 쉽게 yes, no를 안 하죠.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결제 과정이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도 도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또 일본은 지금 이제 팩스도 없애고 과거에 이제 전자 결제를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이렇게 사용하는 데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결제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한일 수교가 14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오음진리교 사건 재판이 몇 년 걸린 줄 압니까? 16년 걸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정도로 집요하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협상할 때는 우리가 늘 일본 사람들의 이 집요하고 장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집단주의입니다. 도나리 구미라는 게 있죠. 오가 작통법이죠. 5집 정도 모여가지고 계속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기네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또 누가 잘못되면 그걸 도와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주의죠. 집단주의의 가장 적은 세포당이죠. 또 하나 불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악구민이라고 그래야죠. 일본에서는 천대받는 사람들. 불악구민이 되지 않으려고 일본 사람들은 바로 집단주의에 들어가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주의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인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간단히 제가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는 천황, 부모, 주군, 스승한테 은혜를 받고 태어난다. 그런데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겠죠. 갚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천황하고 부모한테는 의무적으로 무한정으로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주군이나 근친, 타인한테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받은 만큼만 의리로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일본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하죠. 왜? 우리가 이제 한국과 비교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니까 내가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일반 시민들은 자유와 평등이 목표죠. 그런데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갚는 거, 보은이 자기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틀리죠. 그 다음에 미국은 민주주의의 준법 정신이 강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법률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모든 걸 자기가 주도해서 처리하지만 일본에서는 그거보다는 보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천황과 부모한테는 의무감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한테 받은 것만큼 우리가 은혜를 다시 그 사람들한테 갚아야 된다. 이런 면에서 미국과 기본적으로 가치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중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과거 중국이죠. 지금 사회주의 중국이 아니고 충효와 인을 중요시합니다. 충효도 있어야 되지만 지도자는 인이 중요하다. 인이라는 게 뭡니까? 어질인자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인을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인에 대해서 강조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인은 윤리체계 밖으로 일본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하고도 또 일본이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합의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인의 사고방식은 실용주의라. 실용주의인데도
재난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무라이 집단에서 나온 집단주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버무리면서 살아가는 실용주의. 이런 실용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전공법과 그다음에 그 순간순간의 방법론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은 지금 집단주의라는 걸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분수 있게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걸 처신한다는 게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